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한일 간의 담판. (1965년 2월 18일) 서울에서 있었던 이동원 신하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구조약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만 보이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우이동의 요정 선운각에서는 양측 대표들 사이에 만찬이 있었다. 신하는 밴드가 한국 유행가를 연주하자 가만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중국 노래도 들어봤지만 이처럼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 역시 우리 두 나라는 역사의 밑바닥에 깊은 무엇이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하오. 신하는 만찬을 피하고 헤어지기 전에 이 장관에게 조용한 데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붙들었다. 별실에서 신하는 심각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이 장관, 다케시마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사또 총리의 특별 지시도 있었어요. 외무성의 증거 서류를 보면 다케시마는 분명 일본 영토인데 라고 했다. 우리에게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와 독도를 바꾸죠. 대화는 싱겁게 끝나버렸다. 다음 날에도 외무장관 회담을 양측 신불자들에게 맡겨놓고 이동원과 신하는 장관실에 앉아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신하가 불쑥 말했다. 난 오늘 아침 영자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를 물러가라고 데모를 벌이고 있었으니. 예, 거 조선호텔 앞 시위 사진 말이요. 야당인 민정당의 당수 윤보선 전 대통령이 신하 외상과 닮은 점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틀 전 환영 만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신하는 내가 한 살 아래이니 동생이군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조상님을 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해서 웃겼다. 2월 19일 외무장관 회담도 실무자들 사이에 진전 없이 끝났다. 구조약 폐기의 시기 문제는 의견 접근이 가능해졌다. 한일 양측 사이의 구조약은 이미 무효란 의미로 already를 문장에 삽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양국 간 모든 조약의 무효 시점으로 하자는 일본 측과 1910년의 한일 합병을 기점으로 하자는 한국 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었다. 일본 측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임을 UN 결의를 빌어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에 한정된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 한국 측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다음 날이면 신하가 귀국하게 되어 있었다. 사또 총리 등 일본 정부 수뇌부도 무리하게 굳이 합의 볼 필요가 없다는 자세였다고 한다. 이동원 장관은 오후 5시쯤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보고했다. 각하, 구조약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관할권 문제는 국기와 관계되는 일인 만큼 양측이 모두 완강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언짢은 표정을 짓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내뱉듯이 말했다. 마음대로 해. 나는 머리 좀 식히려 진해에 갔다 올 테니. 내가 임자를 외무장관에 임명할 때 분명히 말한 것이 있잖아. 한일 회담은 임자에게 일임하겠다고. 그러니 임자 책임 아래서 최선을 다해봐. 이날 저녁 조선호텔에서는 신하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이 열렸다. 장기영 부총리가 이동원 장관에게 다가오더니 걱정을 해줬다. 회담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야단인데. 그게 잘 되어야 우리 경제도 소생할 텐데. 2판 4판으로 밀어붙여봐.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것 있잖아. 이 장관도 이날 밤에 승부를 내기로 결심한 터였다. 그는 신하 장관에게 우리끼리 조용한 데 가서 술 한잔 더 합시다라고 했다. 이 장관, 김동주 주일대사 겸 한일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의 연하구 아주국장, 그리고 신하와 우시로과 아주국장이 요정 청운각으로 향했다. 밤 10시를 넘어서였다. 일행이 대청에 올라서는데 아니 여긴 웬일이요 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김종갑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따라 방에 들어가 보니 정복 차림의 군 수뇌부가 회식 중이었다. 이 장관은 신하의 양해를 얻어 합석했다. 애주가인 신하는 늘 갖고 다니는 나폴레옹 꼬냑을 꺼내 마셨다. 한국말을 모르는 신하는 군인들과 이 장관이 뒤엉켜 고성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금 무슨 일로 싸우는 거요? 라고 묻기도 했다. 장군들은 두 외무장관에게 두 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동원 장관에 따르면 이날 낮 사또 총리로부터 회담 타결이 잘 안되면 일본에 와서 자기에게 맡기라는 전가를 받았던 신하는 갑자기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우시로쿠 아주국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또군에게 전화해. 내가 여기서 한일회담 해결하고 간다고. 빠가야로. 내가 외무장관이니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총리가 뭔데 국내에 앉아서 뭘 한다고 말이야. 신하는 일본으로 돌아가 남긴 회고담에서 장군들과의 조우는 박 대통령이 회담 성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꾸민 것이었다고 썼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대자 한 두 장관은 배석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결판에 들어갔다. 신하회상은 맞은편의 이동원 장관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말을 흐렸다. 이 장관, 이번 교섭이 실패하면 이러한 회담은 또 몇 년 늦어질 겁니다. 이 장관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차례요. 이 장관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대신께서는 저의 부친보다도 연장자십니다. 저 같은 어린 나이의 인간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 안에만 집착하십니까?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동원 장관은 방을 나서서 연하구 국장을 찾았다. 연 국장과 우시로쿠 국장은 문 밖에서 두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직업 외교관인 두 국장은 외교 경험이 적은 두 장관을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다. 이 장관은 연 국장을 향해서 연구해 보았는가 라고 물었다. 예, 무리는 좀 있습니다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갖고 들어오시오. 이 장관은 연하구 국장이 가져온 메모를 신하 앞에 내놓았다. 일본 측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에 한정된다는 부분을 포기하고 한국 측은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란 문안에 동의한다는 절충안이었다. 신하는 우시로쿠와 의논하더니 이 정도라면 본국에 설명이 되는데 라고 반응했다. 좋아요. 본국 측에 대한 설득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귀하도 한국 측을 책임지세요. 신하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자 이동원은 한 발 물러섰다. 안 됩니다. 대통령의 양해를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여 양측은 상부의 재가를 얻은 다음 신하가 귀국하는 이날 오후에 기본조약 가주인식을 갖기로 했다. 당시 한일 간의 국제전화는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일본 측은 한국군과 제1미군 사이의 군용전화선을 이용하기로 하고 오전 6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총리, 자민당 부총재, 간사장, 외무차관에 연결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헤어졌다. 이미 시계는 1965년 2월 20일 새벽 2시를 넘고 있었다. 이 장관은 청와대로 가서 진해의 박정희 대통령 숙소로 전화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자지 않고 이 장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장관에게 합의한 문안을 읽어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하회상은 뭐라고 하던가? 그분도 일본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그대로 하게. 이날 아침 신하회상은 사또 총리에게 합의사항을 보고했다. 사또는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제가했다. 1951년에 한일회담이 시작된 이래 14년 만에 드디어 국교 정상화의 돌파구가 열린 순간이었다. 20일 오후 2시 외무부 회의실에서 연하구와 우시로쿠 국장 사이에 가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은 7조로 되어 있었다. 쟁점이 되었던 2, 3조는 이렇게 확정됐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 간 외무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2월 19일 사이공에서는 또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1963년 가을 고딘 디엠 대통령이 쿠데타로 무너진 이후 8번째의 쿠데타였다. 타오 대령이 주미 월남대사 키엠 장군을 업고 일으킨 이 쿠데타 기도는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 구엔 칸 장군을 지지하는 부대가 사이공을 탈환함으로써 이틀 만에 실패로 끝났다. 베트공의 공세가 강화되고 미군의 월맹 폭격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2월 25일 비둘기 부대 약 2,000명이 사이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전투부대 파견에 교두보를 만든 것이다. 1965년 1월 14일
김영욱 정보부장은 김현철 주미대사와 함께 백악관을 찾아가 국가안보회의 간부 체스터 L. 쿠퍼와 만났다. 김 부장은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협조할 생각이다 라고 본심을 털어놓았다.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는 2월 22일 박 대통령에게 존슨 대통령의 방미 초청장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 부처가 오는 5월 17일 18일 국빈으로서 워싱턴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초청의 가장 큰 목적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는 전투부대의 파월이 새로운 의제로 추가된다. 3월 4일 김현철 대사는 백악관에서 쿠퍼를 다시 만났다. 그는 신화 방한 후에 한일 회담 진전 상황에 대한 문서를 전달한 뒤 이렇게 떠봤다. 한국이 전투병력을 월남에 파병하겠다고 제의한다면 미국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쿠퍼는 우리는 아직 제3국의 병력을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